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되게 뜨겁죠, 엔터주가. 근데 단순히 어떤 스타 팬덤에 의해서 뭐 엔터주가 단순히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화두인 NFT와 메타버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엔터주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단발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거는 다루지 않아요. 구독자 여러분님이 큰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적어도 5년, 10년 동안 그 추세가 트렌드가 계속 상향할 수 있는 실적이 상향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엔터주는 이 기존에 어쩐 디지털 환경하고 그렇게 많이 연관이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TV에 많이 노출되고 그리고 콘서트를 많이 하고 그런 오프라인 수입 위주의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팬데믹이 되면서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특히 하이브가 거기서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보면은 NFT와 메타버스 이 환경에서 NFT와 메타버스 이 환경에서 많이 결합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팬덤 이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예술품에서 많이 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복제나 뭐 그런 게 불가능해서 어떤 저작권에 대한 수익화를 할 수 있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엔터 회사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하이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좀 이따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이게 가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연예인들이 콘서트나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NFT와 메타버스는 서로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 팬덤 효과를 이용해서 이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NFT와 메타버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엔터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다음 보시면 어 이제 뉴스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BTS 소속사 이제 하이브에서 NFT 사업을 공식 진출한다고 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두나무라는 회사 예전에 제가 이제 올렸던 기업인데 이제 두나무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제가 하나투자증권 한번 올렸었죠. 근데 여기에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하이브에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NFT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반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나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니까요.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는 두나무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NFT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시했다. 여기 나오죠. 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금 규모를 보시면 4천억을 CB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5천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주식을 취득한다. 5천억 상당의 두나무 지분을 취득한다. 엄청난 투자 규모예요. 하이브의 그 보유 현금에 비하면은 이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정도 찍어내서 이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두나무 하이브에 최종 7천억이네요. 7천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NFT가 진짜 된다. 이거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큰 손들이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할 만큼 NFT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엔터 업체들이 엔터 회사가 이런 엔터 회사가 NFT로 돈을 벌 수 있다고 CEO는 확신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우리는 여기서 좀 기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더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되죠. 그리고 하이브가 다른 곳에 또 투자한 곳은 없나 한번 살펴보죠. 자이언트 스텝이란 기업에 그 비슷한 날에 이게 뉴스가 나온 게 11월 4일이죠. 그리고 이거 11월 5일 날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하이브는 자금 집행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여기 보면 1,000억 이상을 베팅했어요.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유지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 정도를 사버린다? 엄청난 투자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기존에 네이버도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웬만한 엔터 기업들 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이브도 들어갔나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잠시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하이브도 들어갔나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웬만한 엔터는 다 들어갔어요, 네이버가. 하이브 한번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이브는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뭐 YG나 SM은 다 투자돼 있어요. 그래서 JYP도 투자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기업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플랫폼 기업들도 카카오도 그렇고 다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회사들은 또 NFT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돈이 되고. 이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NFT, 메타버스, 엔터. 이런 회사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이언트 스텝에 왜 투자를 했냐? 그러면 하이브가 자이언트 스텝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광고, 영상, 시각 효과, 버추얼 이펙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상으로 어떤 3D 그래픽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영화 같은데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프로젝트를 많이 따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그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이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를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 말대로 하이브는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해서 기존의 IP를 활용해서 하이브의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 분야의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큰 딜을 한 거예요. 다음 또 다른 기업을 한번 봐볼까요? CJ ENM이 SM을 인수를 포기를 못하는 이유 뭘까요? 디어유를 가지고 있어요. SM이 단순히 디어유 때문만은 아니죠. CJ ENM은 SM의 어떤 기획사로서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SM을 인수를 할 때 이수만 그 최대 주주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를 함에도 이수만 씨를 CEO로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CJ ENM에서. 그럼 단순히 그냥 기업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그랬으면은 CJ ENM은 이수만 CEO를 내보냈겠죠. 그런데 그대로 데리고 있는다? 그거는 CJ ENM은 이 이수만 CEO의 그 어떤 경영 방침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더 확대시켜 나가자 이거거든요. 그럼 이수만 CEO가 기존에 하던 게 메타버스하고 연관시키고 온라인 분야의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었어요. SM은. 근데 이 디어유가 뭐 하는 회사냐?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디어유는 기존에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잠시만요. 여기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 버블이 뭐냐? 버블이 뭐냐면 잠시만요. 버블이 뭐냐면 이게 팬들하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소통을 했었어요. 팬들하고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한없이 너파만 보이는 거예요. 팬들이. 그러니까 BTS가 뜬 이유는 유튜브로 처음에 홍보를 했어요. 물론 신생 기획사기도 해서 방시혁 대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홍보를 한 거죠. 처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이 BTS를 만든 다음에. 근데 오히려 더 팬들하고 소통이 많아지니까 막 엄청나게 뜬 거예요. BTS가. 그런데 SM도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단순히 메시지를 넘어서 가상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티스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은 미치는 거죠. 이게 내가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엔터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M도 거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디어유는 이번에 상장을 해서 이게 JYP가 한 23%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SM이 최대 주주고. 그래서 JYP하고 SM하고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는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YG가 지분을 또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어느 정도 합종 연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CJ ENM은 SM을 인수를 하면
그 JYP하고도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양단으로 나눠지죠. 지금 하이브하고 하이브하고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좀 엮이고,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가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CJ ENM, SM, 그리고 또 어디죠? 그 아까 JYP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위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엮여 있는 게 재밌는 게, 아까 하이브는 그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있죠. 거기하고 좀 엮여 있고, 그리고 NFT 사업하고 있는 이제 이쪽하고 또 엮이겠죠. 그리고 이제 CJ ENM은 SM의 그 버블이라고 하는 플랫폼 있죠. 그게 이제 디어유가 가지고 있는, 여기하고 연관돼. 좀 머리 아프시죠?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약간 양단으로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디어유 상장에서 여기 나오죠. JYP 초대박. JYP 벌써 900억대 지분 차익을 기록했어요. 이게 특이하죠. SM의 자회사를 통해서 JYP가 초대박을 터뜨리다니. 그러니까 이게 엔터 회사들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하이브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합종 연행을 안 하면 이게 대적이 안 돼요. BTS가 워낙 거대한 성이잖아요. BTS는 이미 하이브가 영업이익이 거의 4, 5천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껏 해봐야 영업이익이 천억이에요. SM이 천억 정도 예상되고 나중에, 그리고 JYP는 아직 천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합쳐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에서도 뒤지고 현금 흐름도 뒤지는 거죠. 근데 예전보다 많이 벌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의 인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엔터 산업이 큰 변혁의 시기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 환경에 노출이 되고, NFT, 메타버스 이런 디지털 환경이 노출이 되면서 나중에 10배, 100배 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신에 큰 기회가 있는 거죠. 위기이자 기회가.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은 뭐냐? 뭐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장 성장할 거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경쟁을 했을 때 하이브가 월등하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월등하게 뭐 과거 대비 지분이 올랐고, JYP도 많이 올랐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그게 스타가 떨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ETF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다행히 ETF가 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게임주나 이런 거는 ETF가 시가총액이 큰 게 없어요. 천억도 안 돼요, 대부분. 500억? 막 천억 그 사이예요. 근데 여기는 천억짜리가 있더라고요. ETF가 나중에 쪼그라들면은 그게 상장 폐지를 할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거래도 안 되고, 근데 여기는 거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개인 투자자가 그 투자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엊그저께 거래 대금이 73억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호가창이 촘촘해야 돼요, ETF 투자할 때도. 그래서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라는 ETF를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도 일부 투자하고 있어요. 나중에 투자하는 과정, 제 금액이나 이런 거는 캡처해서 올릴 테니까, 뭐 좀, 그 대신에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깊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내용들, NFT, 메타버스, 엔터 회사들, 그런 걸. 그리고 엔터 회사를 제가 왜 ETF를 추천드리냐면, 어떤 인적인 그런 리스크가 커요. 엔터 회사들은. 게임도 흥행 사업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데, ETF는 시가총액이 큰 ETF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나라 ETF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엔터는 그래도 접근할 만하다. 엔터는 그래도 인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ETF로 접근하자. 자, 여기에 구성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브가 12% 정도, JYP 10% 정도, SM 9% 정도, 스튜디오 드래곤, 그 CJ 계열사예요. CJ 계열사인데 우리나라 1등 드라마 제작사예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경쟁력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TVN에서 보는 드라마 대부분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여기 4대 엔터테인먼트 안에 드는 엔터테인먼트 다 들어가 있어요. CJ ENM 들어가 있죠. 말할 것도 없죠. 이지익 스튜디오 최근에 뜬, 여기도 이제 특수효과를 뭐 제작하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J 컨텐트리, 여기는 이제 그 JTBC 그쪽 회사죠.
그리고 그 CJ, CGV 여기는 좀 빼고 싶은데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 위드 코로나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죠. 초록뱀 미디어 여기도 드라마 제작사 중에 그리고 여기에 견줄 만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오징어 게임이 그런 수혜주들이 많이 찾았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회사들은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촉매각, 캐탈리스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 ETF는 단순히 모멘텀 측면도 좋고 그리고 향후에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현금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이 회사들이. 한번 하이브만 현금 흐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하이브만 한번 봐볼게요. SM도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도 한번 봤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영업이익보다는 이렇게 설비 투자가 안 들어가는 업체들은 제 설비 투자 안 들어가는 회사들을 좋아하잖아요. 과거의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러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한번 예상치 보시죠. 거의 달성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 이거는 달성했고요. 2,200억 올해, 내년에 3,450억, 그 다음 연도에 4,267억. 캐펙스 거의 없어요. 설비 투자. 설비 투자 무시하셔도 돼요. 이런 업체들은 뭐 건물이나 사겠죠 어디. 이런데 시총이 비싸다고요? 시총 15조 정도 되죠. 하이브. 이 정도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막 시총 이거 뭐 PER이 높다. PER은 높죠. 근데 현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현금 캐시로 꽂히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근데 제조업은 어떠냐? 캐시로 꽂히지도 않고 외상값으로 받는 거예요. 일단 수주를 받았으니까 당장 들어올 현금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2, 3년 안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 1, 2년 안에도 터질 수 있죠.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안 와도 그쪽 해당 산업에서 경제 그 위기가 터질 수 있죠. 원재료가 급등하다던가 판가가 인상이 안 된다던가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그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거는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가끔 막 매출이나 영업이익 잘 나오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현금에 안 꽂히는 거예요. 그럼 배당 삭감 되겠죠. 배당 많이 준다고요?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고 배당도 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고 M&A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A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만약에 조선 회사는 만약에 세계 경제 위기가 좀 오거나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해당 산업의 위기가 오면 M&A도 못 해요. 불안하니까. 배당도 못 해요. 자사주 매입 당연히 못 해요. 자사주 매입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조선주나 철강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현금 흐름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호황이지만 언제 불황이 될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막 급등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꼬꾸라질 때는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수들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ETF들을.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회사들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SM도 한번 봐볼까요? SM, CJ 엔터테인먼트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죠. 지금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또 달라들어서 몸값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금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컨텐츠를 확보를 해야 돼요. 컨텐츠가 없으면 이용자들은 금방 떠나버려요. 그게 모래성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플랫폼이. SM 엔터테인먼트 그 영업활동연금은 보세요. 영업이익하고 영업활동연금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철강, 조선 이렇지 않아요. 보시면 영업활동현금은 금년에 1230억 이거 거의 달성했어요. 이미 1388억 내년에 그 다음 연도 1360억. 근데 이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건 예상치예요. 근데 여기 보실까요? 1조 8천억. 하이브보다 더 싸요. 하이브는 근데 프리미엄을 줘야죠. 워낙 그 1위 업체고 BTS가 얼마나 더 상승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빌보드 차트 뭐 거의 1, 2잖아요. 거의. 그 업체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도 SM을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수한다. 좀 다르게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ETF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이 ETF 다시 타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올려보면 어떨까. 아, 너무 비싸다고요? 아까 제가 현금 흐름 대비 말씀드렸잖아요. SM 지금 한 열 몇 배밖에 안 돼요. 이런 열 몇 배? 지금 카카오 거의 30배 되고요. 저는 근데 그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카카오 30배 넘었어요. 네이버는 한 20 몇 배, 25배, 28배 그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비쌀까? SM이 비쌀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한 15배 수준인데 영업활동연금은 그 2022년, 2023년 15배 정도 되는데요.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연평균 나스닥 그 저번에 제가 QQQ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성장성이 무한하니까요. 아, NFT, 자, NFT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스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하이브가 이렇게 이 스타들이 만든 컨텐츠들을 대체 불가능한 자산 NFT로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하이브에서. 그러면 팬들은 그거를 사요. 그래서 나중에 NFT 같은 경우에는 재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금은 하이브로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뭐 10%는 다시 뭐 하이브로 들어온다. 이게 원작자가 있잖아요. 원작자의 저작권까지는 넘기지 않아요. NFT 특성상 아마 계약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대신에 팬들은 이제 비싼 가격으로 그거를 재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희소성이 있잖아요. 이 상품은 한정판으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분의 뭐 자작곡이 있다. 근데 이분의 자작곡을 팔았어요. 이분의 사진과 함께. 근데 그거는 세상 유일한 상품이잖아요. 뭐 50개, 100배 한정판으로 팔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처음에 뭐 만 원에 판매가 됐는데 나중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0만 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1만 원에 대한 10%가 이 하이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세 100만 원에 대한 10%가 이 하이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가 이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시세대로. 이게 마치 주가에 베팅하듯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암호화폐 베팅하듯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그 두나무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NFT로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베팅을 해보면 상단은 엄청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콘서트나 하고 방송이나 하고 막 그런 막 팬덤 효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팬덤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NFT와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을 활용해서 무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진정한 원소스 멀티 유즈 방식으로 기존에는 유튜브로만 돈을 벌었잖아요. 하이브나 뭐 SM이나 이런 회사들이. 근데 NFT와 메타버스 환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깊게 고민을 해보고 어떤 제 작은 통찰력이지만 이거를 활용해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2의 테슬라가 될 그런 전기차라는 거를 시장을 확대시켰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저는 그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연간 10조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그거를 지켜만 본다? 아, 저거 조롱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환경을 깊게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책도 좀 보고 그래서 좀 이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결론은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이 엔터예요. 근데 게임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게임을 많이 안 하기도 해요. 게임도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이 떴죠, 이번에. 그런 뭐 게임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저는 게임은 하는 계층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엔터는 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갈수록 저는 저성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팬데믹 이후에 국가들이 고성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내수 소비는 그렇게 살아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보복 소비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부유층들 얘기고 서민층들은 그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약자는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터 회사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거나 이런 환경들에 노출이 될 건데, 그래서 팬덤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았다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 이런 온라인 콘서트를 본다든가 온라인으로 NFT를 산다든가 뭐 가끔 오프라인 콘서트도 가겠죠. 팬덤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더 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내가 현실에서 괴로움을, 우리가 좀 힘든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찾게 되는데, 인간이 예전처럼 막 돈을 많이 쓰면서 막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런 쪽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해외여행 뭐 엄청 폭발할 거다 그러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엔터가, 제 입장에서는 엔터 회사들이 더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NFT와 메타버스의 최대 수익은 엔터 회사들이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컨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